자, 이러한 과정을 갖다 우리가 한 번에 다 써놓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되겠죠. 좀 전에 표에서 본 것처럼 이 기호로 표시된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로 모아 놓으면은 이제 다시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진 코드 바꿔보자는 겁니다. 예, 메모리에 집어넣기 위해서, 즉 컨트롤 메모리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진 값을 바꿔보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명령어가 들어갈, 명령어의 제어 코드, 제어 워드가 들어갈 주소를 결정합니다. 0번지, 애드는 0번지에, 브랜치는 4번지에, 스토어는 8번지에, 익스체인지 12번지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0, 4, 8, 12 번지가 4씩 간격에 떨어져 있죠. 왜 그래요? 앞에서 매핑을 할 때 두 비트씩 떨어뜨려 놨죠. 왜냐? 한 개의 OP 코드의 명령어, add나 아니면 이제 브랜치나 익스체인지나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 명령어로 제어되기 위해서 그 제어 메모리에 번지를 잡을 때 뒤에다가 00을 붙여가지고 4개까지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수행될 수 있도록 했었죠. 예, 그러니까는 4개씩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OP 코드가 여긴 애드는 빵빵빵빵이고 브랜치는 0001, 스토어는 0010, 익스체인지는 0011이다. 그러면 매핑을 했을 때 앞에 0 하나 붙이고 뒤에 0 2개 붙이면은 애드는 번지가 뭐가 돼요? 그냥 0번지죠? 예, 그러니까 0번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브랜치는 오피코드가 뭐였어요? 0001이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0 하나 붙이고 뒤에다 0 2개 붙이면 00001000이 되겠죠. 즉 4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지부터 브랜치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스토어는 오피코드가 0010이었죠. 역시 앞에다 0 하나 붙이고 뒤에다 0 2개 붙이면 0001000, 즉 8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번지의 스토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익스체인지도 마찬가지로 익스체인지가 오피코드가 0011이니까 앞에다 0 하나 붙이고 뒤에다 0 2개 붙이면은 0001100이 되는 겁니다. 즉 뭐가 되죠? C, 즉 12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각각의 명령어가 지금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몇 개씩 있어요. 하나, NOP도 물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입니다. 둘, 셋, 세 줄씩 있죠. 하나, 둘, 둘로 끝나고 오버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 더 있으니까 총 4개입니다. 스토어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이에요.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입니다. 즉 명령어들이 전부 다 명령어마다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이 4줄을 안 넘어요. F1, F2, F3로 한 줄에 3개씩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줄을 맥시멈 4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맥시멈 4개이기 때문에 제어 메모리에 필요한 메모리 공간이 하나, 둘, 셋, 4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명령마다 4개씩의 컨트롤 메모리를 갖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컨트롤 메모리에서 매핑할 때 뒤에다가 0을 2개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00, 01, 10, 11 4개니까 4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갖다가 우리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 00을 2개 붙이고, 그래서 매핑이 뒤에다 0을 2개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핑하는 방법과 이 명령어가 갖고 있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단계, 개수, 이거는 서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명령어가, 여기 쓰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 명령어가 써야 되는 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의 단계가 4을 넘었다, 5개, 6개다. 그러면은 하나의 명령어가 갖고 있어야 되는 제어 메모리 공간이 4개가 아니고 8개여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익스체인지가 여기처럼 4개가 아니고 5개의
그런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5개의 주소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2, 4로 안 되니까는 그 다음에는 8이죠. 8, 8개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매핑할 때 뒤에 OP코드 뒤에 공이 2개 붙는 게 아니고 공이 3개가 붙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핑과 그리고 이 명령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옵션 숫자하고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하나의 명령어들이 맥시멈 4개까지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각 4개의 워드, 맥시멈 4개의 워드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소를 4개씩 띄는 겁니다. 그래서 매핑해서 뒤에 공을 2개 붙이는 거죠. 2비트로. 자, 이제 왜 매핑해서 하필이면 뒤에다 2비트를 갖다 0을 붙이는지 이제 알겠나요? 자, 그럼 이걸 전부 다 우리가 바이너리를 바꿔보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add 같으면 0번지부터 집어넣는데 NOP, 제일 처음에 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NOP입니다. 노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는 빵빵빵이죠, 그냥 다. 그리고 I, 인다이렉트냐를 물어봤어요. 조건이 I입니다. 그러니까 CD가 필드가 01이고 그럴 때 콜, 만약에 true면 콜이다. 그러면 뭐였어요? CD가 01이고 그리고 BR이 콜이면은 01이죠. 예. 만약에 DR이 true일 때 서브루틴으로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일이 콜이었기 때문에 BR은 0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인다이렉트 가는 거죠. 인다이렉트는 몇 번지에? 여기 있습니다. 몇 번지에? 67번지죠. 그래서 요 번지. 2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드죠. 예, 리드니까 리드는 뭐였어요? 아까 F2에 있었죠. F2에 100이었습니다. 100 F2에 집어넣고 F1하고 F3 해당 없으니까 다 빵빵빵입니다. 지금 노 오퍼레이션이죠. 그 다음에 unconditional, jump, branch, next 해가지고 00, 00하고 바로 다음 주소인 요 주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주소 add죠. add는 F1에 있었고 F1 001입니다. F2, F3는 전부 다 노 오퍼레이션이고 그리고 unconditional, branch, patch죠. 그래서 00, 00로 하는데 패치가 어디예요? 64번지죠? 여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소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요 번지는 더 이상 명령이 없죠? 없으니까 안 쓰는 겁니다. 이건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비워놓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브랜치, 스토어, 익스체인지 똑같이 할 수 있겠죠? 브랜치, 제일 처음에 노 오퍼레이션, 빵빵빵입니다. 전부 다. 사인을 봐라. 컨디션이 사인인 경우는 CD가 10인 경우였죠. 그럴 때 점프해라. 어디로? 오버로. 오버는 어디예요? 여기서 보면 브랜치 첫 번째, 두 번째가 브랜치고 세 번째가 오버죠. 지금 여기가 6번이 오버입니다. 그래서 6번 0000 110 000 110 요 번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시 노 오퍼레이션 unconditional branch 패치로 그래서 빵빵빵 정답 000 00 00 그리고 패치 64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오버였죠. 오버는 브랜치에 이제 그 사인 비트가 음수인 경우입니다. 그럴 때 역시 노 오퍼레이션이고 인다이렉트인가 다이렉트인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콜 인다이렉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AR2PC AR2PC는 F3에 있는 거죠. 120 코드입니다. 역시 unconditional branch 패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어, 익스체인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겠죠. 예, 스토어, 노 오퍼레이션, 빵빵빵이 전부 다. 그리고 그 다음에 AC2DR 해가지고 AC2DR은 F2에 있는 거였죠. 코드 101입니다. 역시 unconditional branch, 점프, 라이트, unconditional branch, 패치로 가는 거죠. 라이트, 그리고 unconditional branch, fetch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네 번째 거는 없죠. 그래서 전부 다
0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제어 메모리 내용을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제어 메모리의 주소, 이게 주소였죠, 이게. 이 주소를 딱 지정해 주면은 그 주소에 해당하는 요 20비트짜리 제어 워드가 밖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이 제어 워드가 밖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그 중에서 아마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 이건 아마 이제 알겠죠. F1, F2, F3라는 거 알겠죠. 예, F4, F3로 아마 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D 필드는 요게 담근 거예요. 요게 바로 CD예요. 조건에 따라서 이게 CD, 요거는 BR입니다. CD 필드와 BR 필드의 값에 의해 가지고 요 값에 의해 가지고 요 브랜치 어드레스, 브랜치 어드레스 뭐예요? 이거죠. 요 어드레스입니다. 요 어드레스를 쓸 거냐 아니면 다른 걸 쓸 거냐 하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하는 로직이 바로 컨트롤 메모리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요 CD와 BR 값이라는 겁니다. 요 CD와 BR 값이 요게 뭐냐에 따라 가지고 브랜치 로직에서 이 넷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는 것이죠. 브랜치 할 건지, 매핑 할 건지, 아니면 서브루틴 리턴 할 건지, 아니면 인크리먼트 할 건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번엔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연산 필드, 즉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필드 F1, F2, F3가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어 장치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각 명령어, 4가지 명령어에 대해서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즉 제어 워드를 만들어 봤지만은 이걸 만들었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맨 앞으로 다시 돌아보게 되면은 제어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크로 프로그램 된 제어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메모리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 메모리 주소를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도대체 컨트롤 메모리에 몇 번지에 있는 제어 워드를 써야 되는가 하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 시퀀서를 갖다가 사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시퀀서를 만들기 위해서, 시퀀서는 이 부분이 시퀀서였습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제어 워드를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으로 각 필드를 정의를 하고, 그래서 F1, F2, F3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필드를 정의하고, 그리고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다음번에 사용할 제어 워드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그러한 동작을 하도록 우리가 제어 워드, 다시 말하면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이게 마이크로 프로그램인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마이크로 프로그램이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비트로 표시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제어 메모리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제어 메모리에 들어가는 0번지부터 여기 68번지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제어 워드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F1, F2, F3를 사용해서 실제로 동작을 시켜야겠죠. 동작시키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F1, F2, F3가 나오게 되면은, 즉 여기서 나오겠죠. 여기서 F1, F2, F3가 나오게 되면은 그 뒤에는 뭐가 달려 있느냐? 요 실제 제어 비트 뒤에는 이런 디코더가 달려 있어요. 38 디코더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각 F1, F2, F3가 뭐 2비트면은 2 곱하기 4 디코더일 것이고, 4비트면은 4 곱하기 16 디코더였을 겁니다. 지금 기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3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8 디코더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이 F1 코드가 들어오게 되면 빵빵빵부터 112까지 들어올 수 있죠. 0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1이면은 더하기를 할 수 있게 ALU에 더하는 명령어에다 1신호를 주는 겁니다. 2가 들어오게 되면은 clear to accumulator, 즉 accumulator를 갖다가 클리어 시키는 그러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accumulator가 있는데 이게 accumulator 범용 레지스트가 분명히 클리어가 있겠죠. 분명히 C, L, R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만약에 F1이 0, 1, 0이다. 그러면은 2가 1이 되겠죠. 이 부분이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디코더의 2번 출력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했다. 클리어 연결했다. 그러면은 F1이 0, 1, 0인 순간에 어큐뮬레이터가 클리어 되겠죠. 즉 클리어 어큐뮬레이터 동작이 수행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F1이 011이었다. 그러면은 3번 요게 1이 되겠죠. 요걸 어디 연결하면 돼요? 어큐뮬레이터 범용 레지스터니까 당연히 인크리먼트 입력이 있겠죠. 인크리먼트가 있을 겁니다. 그 인크리먼트에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F1이 011이 들어왔을 때 인크리먼트 어큐뮬레이터 동작이 수행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동작에 대해서 이 38 디코더의 출력을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금방 보여준 것처럼 예를 들면은 뭐 1050이 들어왔다. 그러면 동작이 뭐였어요? DR2AC였죠. 데이터 레지스터의 값을 갖다 AC로 옮겨준다. 그러면 DR2AC를 할 수 있게 요 ALU에서 Arithmetic Logic Shift Unit에서 값을 조절해 가지고 DR로 들어온 값을 갖다 AC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AC로 전환하기 위해서 로드 신호를 갖다가 1로 만들어주겠죠. 그런 동작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ALU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ALU 설계에 대한 내용은 제8장에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제5장에서 ALU를 빼고 기본 컴퓨터의 제어 장치를 설계를 해봤죠. 예, 그랬을 때 ALU를 빼는 이유는 ALU가 훨씬 복잡한 단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략하고 이렇게 박스로 처리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또 이런 것도 있다. 010이 들어왔다. 5번. 그럼 이건 DR2AR이죠. 5번이 들어왔다. 그럼 DR2AR, 즉 DR에 있는 값을 갖다 AR로 보내야 되니까 DR로부터 오는 값을 멀티플렉스 통해 가지고 AR로 보내는데 그런 게 AR로 들어가는 게 DR에서 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PC에서 오는 것도 있죠. PC2AR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PC로부터 오는 거를 갖다 선택할 거냐 아니면 DR로부터 오는 걸 선택할 거냐 선택하기 위해서 셀렉트, 멀티플렉스 셀렉트를 둡니다. 그 셀렉트가 5번 값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게 1이면은 여기서 받는 거고 이게 0이면은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DR2 AR이 수행될 수 있게 하고 역시 AR의 로드가 될 수 있게 요 5번 값을 갖다가 하나 더 빼가지고 연결해 5와 게이트 연결해 가지고 PC2 AR이거나 아니면 DR2 AR일 경우에 AR의 로드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DR로부터 오는 것이냐 PC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은 요 5번 출력 값을 가지고서는 0이면은 PC로부터 즉 5가 선택 안 되면 5가 무조건 0이 될 테니까 이거 여러분들 설마 모르진 않겠죠? F1이 101이면은 5만 1이 되죠. 근데 F1이 101이 아니면 5는 무조건 0이죠. 예, 그러니까 5 아니면 6인 경우에 5면은 1이 선택될 것이고 6이면 0이 선택되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 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F2에 대해서도 각각의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얘가 나와 있는데 3, 즉 011이 들어왔다 F2가 그러면 AND를 수행해 준다는 것이죠. ALU에서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선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각각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전부 다 ALU와 그 다음에 이런 컴포넌트들을 사용해서
연결을 와이어로 해주게 되면은 그걸 몽땅 묶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마이크로 프로그램된 제어 장치의 제어 회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어 회로에는 이 F1, F2, F3로 만들어지는 마이크로 연산 필드의 디코딩 회로와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그램 시퀀서 회로, 그리고 CAR, 그리고 컨트롤 메모리 CBR로 표현되는 그러한 장치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에다가 이 멀티플렉서나 레지스터들, 그리고 메모리와 SBR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제어를 해준 선들을 갖다가 서로 막 알맞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이 5장에서 우리가 해봤던 하드웨어 방식의 그 제어 장치에 유사하게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으로 제어 장치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죠? 아직도 뭐가 또 남았냐고요? 네, 남아있죠. 자,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그램 시퀀서 만들 때 다시 한번 마이크로 프로그램 시퀀서 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제어 워드를 설계했고 그 제어 워드가 컨트롤 메모리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나왔을 때 F1, F2, F3가 나왔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레지스터들이나 아니면 ALU나 이런 것들하고 와이어로 연결하는지 갖다 우리가 금방 봤습니다. 이게 남았죠? 브랜치 로직, CD 필드하고 그 다음에 BR 필드, 이걸 가지고서는 이 넷 중에 뭘 선택할지. 그래서 넷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겁니다. 점프냐, 콜이냐, 리턴이냐, 맵이냐 하는 겁니다. 뭘 다루냐 하는 것인데, 이 넷 중에 하나를 갖다 선택하는 이 브랜치 로직을 만들어야겠죠. 이거는 우리가 제1장, 2장, 3장, 4장에서 했던 그런 논리회로 설계를 가지고 간단히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입력은 뭐예요? CD 필드하고 BR 필드가 입력이죠. 출력은 멀티플렉서의 출력이니까는 이 멀티플렉서의 입력이 4개니까 출력은 2비트겠죠. 그리고 상태 비트, 조건 CD를 위한 상태 비트가 필요할 겁니다. 네, CD 필드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U, I, SZ가 있다고 그랬죠. 요 4개 필드를 갖다가 값을 입력으로 하고, 그리고 CD 값과 BR 값에 의해 가지고 요 멀티플렉서의 입력값 2비트 00이냐 01이냐 10이냐 11이냐 갖다가 우리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로직을 만드는 거라면 우리가 논리회로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이미 뭐 어떻게 보면 지겹게 해봤을 겁니다. 자, 일단 입력 CD 필드에서 멀티플렉서랑 연결해 가지고 넷 중에 하나 고릅니다. 지금 CD 필드를 갖다가 always 1, 즉 unconditional을 고를 건지, 아니면 indirect direct를 고를 것인지, 아니면 사인 비트를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Z를 봐야 되는 것인지, 그거 갖다 결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CD 필드가 00이다. 그러면 항상 1이죠. 그럼 테스트 결과, 즉 이건 항상 true 1입니다. 만약에 Z를 보고 싶다. 근데 어큐레이터의 현재 값이 0이 아니다. 그러면 이 출력 값은 0이 되는 겁니다. 0이면 1이 되겠죠. 그 값을 테스트 값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즉 CD 필드의 결과가 true냐 false냐가 바로 테스트예요. 그걸 t 입력으로 넣는 겁니다. 테스트가 true면은 1이고 false면 0이 t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BR 필드의 값, 요 t와 BR 필드의 3개 값, 요 3개가 바로 인풋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BR 필드 값하고 인풋의 I0, I1하고 값이 똑같죠. 그랬을 때, 이런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00이면은 인크리먼트, 01이면은
점프 10이면은 서브루틴 리턴 11이면은 매핑 이렇게 제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S1과 S0를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S0가 00이면은 어느 경우냐? 결국은 인크리먼트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하는 것이죠. BI 필드가 빵빵이고 그리고 컨디션, 즉 테스트가 빵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인크리먼트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인크리먼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BI 필드가 01인데 테스트가 0이에요. 그럼 그때도 역시 인크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그리고 이 경우 잠깐만요. 엉뚱한 쓸 뻔했네. 이 경우하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S1과 S0가 둘 다 빵빵, 즉 인크리먼트의 경우로 가도록 S1과 S0가 빵빵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BR 필드가 00인데 테스트 결과가 1이에요. true예요. true면은 무조건 점프죠. 그러므로 01, 즉 1번을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1번이 아까 뭐였어요? 어디로 해서 점프해 가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01인 경우 서브루틴 콜 리턴인 경우였죠. 서브루틴 콜이니까, 그리고 테스트 필드가 1이니까 그럼 뭐였어요? 콜이고 그리고 컨디션이 true면은 점프해 가면서 일단 점프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SBR에다가 하나 드러난 값을, CL 값에 하나 드러난 값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므로 점프해 갑니다. 일단. 그래서 S1, S0는 01이 되고 요걸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점프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로드 SBR. 로드 SBR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SBR에다가 의 값을 SBR에다가 CL 값을 하나 증가한 것을 갖다 집어넣어 주게 되는 겁니다. 이걸 로직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인크리먼트 하면서 그 값을 갖다가 하나 증가한 값을 SBR에다가 저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값이 하나 증가한 값이, 즉 CL 값이 하나 증가한 값이 SBR에 들어가고 로드가 되려면은 로드 신호가 1이 돼야 되죠. 바로 이 로드 신호 출력 갖다가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로드는 1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콜이고 그리고 컨디션이 true인 경우에는 컨디셔널 점프를 가는데 SBR에다가 하나 인크리먼트 된 CL 값을 갖다가 저장하고 가는 것이죠. 리턴인 경우에는 또는 맵인 경우에는 테스트가 필요 없죠. 그래서 테스트가 안 보기 때문에 좀 X입니다. 그리고 리턴이니까 SBR로부터 가져오면 되는 것이죠.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러니까 01로 놓습니다. BR 필드가 1인 경우에 매핑이었죠. 그러니까 매핑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 매핑 로직에 의해서 앞에다가 0 하나 붙이고 뒤에다 0 2개 붙인 그 값을 그냥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게 3번이에요. 그러니까 S1, S0는 뭐죠? 1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도록 S1과 S0 갖다 만들어주고 로드 값이 이럴 때 1이 되도록 하는 논리를 우리 많이 만들어 왔죠. 3개의 입력을 가지고
3개 출력을 가지는 그런 논리회로죠. 그러면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잊어버린 기억을 리턴해 본다면은, 먼저 S1에 대해서 카로멜 만들어가지고 3변수짜리 카로멜 만들어가지고 간략화시키고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S0에 대해서 카로멜 만들어가지고 간략화시킵니다. 이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역시 요 L에 대해서, 이건 굳이 카로멜 만들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not I1, I0, T가 되겠죠. 그대로 로직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갖다 AND OR하게 들어 그냥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은 앞에서 봤던 바로 이 브랜치 로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 했나요? 매핑 로직, 앞에다 공 하나 붙이고 뒤에다 공 2개 붙이는 거, 이건 그냥 마스크로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컴포넌트, 레지스터 컴포넌트, 인크리멘터 컴포넌트, 레지스터 컴포넌트, 메모리도 컴포넌트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가지고는 뭐 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봤죠. 여기서 F1, F2, F3를 갖다가 ALU와 기타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연결하는 그런 이제 와이어 로직을 갖다 우리가 봤습니다. 이거를 각각의 F1, F2, F3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마다 동작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이거 하나 남았죠?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금방 본 것처럼 BI 필드하고 CD 필드의 값의 결과인 T, 요 결과가 T라고 그랬죠. 이걸 가지고서는 만든 로직 회로, 요 두 회로입니다. 요 부분은 요 회로이고, 그 다음에 CD 필드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요 회로죠. 예, 요게 바로 앞에서 봤던 요 브랜치 로직입니다. 자, 그러면 설계 다 됐죠. 이게 바로 이렇게 컨트롤 메모리로부터 컨트롤 워드를, 제어 워드를 받아가지고 명령에 대한 제어를 수행하고, 또 그 다음 명령을 갖다가 제어를 수행하는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마이크로 프로그램된 제어 장치의 전체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번 이제 마이크로 프로그램된 제어 장치를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죠. 도대체 이 마이크로 프로그램된 제어 장치가 하드와이어 방식의 제어 장치에 비해서 뭐가 나으냐? 왜 굳이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을 쓰느냐? 무엇 때문에 현대의 대부분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이, CPU들이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을 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냥 하드웨어 방식으로 오장처럼 그냥 쫙쫙 설계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을 사용할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요. 비용적인 문제. 요건 나중에 이제 리스크 프로세서 설명할 때도 한번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드와이어 제어 장치는 명령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어 장치 설계하는 것이죠. 이거 다시 말하면 명령어가 많아지면은 명령어 숫자에 비례해서 제어 장치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복잡할수록 아무래도 이거 사람이 설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수할 수가 있죠. 제어 장치 삐끗 잘못 설계해 가지고 선 하나 잘못 연결하거나 컴포넌트 하나 잘못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에러가 나면, 잘못 설계하면은 하드와이어적으로 설계한 CPU를 갖다가 CPU를 다 만들어 놓고 봤더니 에러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존에 만든 CPU 다 버려야 돼. 그냥 다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만들었던 설계 다 지우고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계했던 거 다 버려야 되니까 비용도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또 새로 설계해야 돼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죠. 이게 뭐 실수를 대단히 크게 했다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러면 되는데, 말 그대로 정말 이런 식의 실수가 났어요. 설계를 하다가
요 라인이 한번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은 요 라인이 여기 1번에 연결됐어야 되는데 그래야 맞는 건데 설계하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실수해서 여기다 연결해 버렸어요.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예, F1 값이 엉뚱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면요. 이런 실수가 나게 되면은 이거 고치려면 CPU 라인 이거 하나 바꾸려고 설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CPU 다시 구해야 됩니다. 기존 CPU 다 버리고. 엄청난 낭비죠. 하지만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은 마이크로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add가 원래는 1번 즉 001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잘못 연결해서 010에 연결했어요. 지금 원래 더하기가 수행될 게 어큐메이터 클리어가 돼버렸다. 그러면은 실수죠. 하지만 이 실수를 갖다가 수정하려면 회로를 다시 뜯어 고쳐가지고 다시 설계되는 거 아니죠. 그냥 코드 값만 그래?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서 요게 클리어 어큐메이터를 갖다가 이 코드를 요거를 지우고 요거를 001로 하고 요 애들을 갖다가 010으로 쓰자. 그렇게 코드를 바꾸면 돼요. 즉 어셈블리 코드에서 비트를 바꾸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값을 다시 제어 메모리로 요 제어 메모리에다가 여기다 다시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애들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잘못 코드가 들어갔다. 잘못 코드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001이 애드가 아니고 클리어 어큐메이터가 돼버렸다. 그럼 애드는 뭐냐? 애드는 010이다. 그렇다면 원래는 여기서 애드를 할 때 요 001이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원래 여기. 그런데 이 001을 갖다가 그냥 지우고 네, 딱 지워버리고 이거 갖다가 010으로 쓰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거 롬이잖아요. 롬이니까 그 내용을 이 롬에다가 다시 쓰면 되는 겁니다. 롬에다 다시 쓰는 거는 회로를 바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롬 데이터만 다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PU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CPU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다시 설계할 비용이 들지 않는다. 기존의 CPU를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들 CPU 하나 설계하는 돈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새로운 CPU 여러분들 뭐 인텔에서 1년마다 CPU 새로운 거 하나씩 나오니까는 CPU 설계하는데 돈 얼마 안 든다 생각하기 쉬운데 CPU 하나 새로 개발하는데 수십억에서 수천억 듭니다. 진짜. 적게 들어도 거의 한 뭐 글쎄요 1000만 달러에서 뭐 한 심하면은 그 이상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 선 하나 깜빡 잘못해가지고 그 돈을 날리게 된다면은 굉장히 참 힘든 일이죠. 네. 하지만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코드상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 설계됐을 때는 코드를 바꾸면 되고 소프트웨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수천억의 비용이 날릴 걸 갖다가 세이브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물론 이러한 방식이라고 해도 아예 이런 하드와이어적인 선 이런 걸 잘못 연결했다. 예를 들면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 예를 들면 여기다 연결해 버렸다. 이런 방법 없어요. 이러면 이렇게 하면 뭐 대처가 없습니다. 그냥 다시 설계해야 돼요. 기존의 CPU 다 회수하고 설계 다시 해서 구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일부 좀 프로그래밍 가능한 부분이 실수가 있었다. 그랬을 때는 그야말로 롬 한 번 다시 구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수천억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설계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CPU의 제어 장치 설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도 최종적으로는 설계자들, 즉 여러분 자신들, 여러분들 나중에 칩 설계하는 파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실수했다 해가지고 너 실수해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수천억 원 날렸어. 너 손해배상.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럴 위험성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설계자들은 당연히 하드웨어 제어장치 설계보다는 마이크로 프로그램된 제어장치가 훨씬 더 선호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거의 모든 CPU가 전부 다 이 마이크로 프로그램된 제어 방식으로 설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CPU 설계하는 파트로 가게 된다면 반드시 이런 방법을 쓰게 될 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7장까지 오니까 5장에서도 괴로웠는데 7장은 더 괴롭다. 야, 7장 끝까지 들어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는 이 CPU의 설계 방식이 너무 어렵거나 CPU가 너무 복잡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꼼꼼하게 열심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이 마이크로 프로그램된 제어, 글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설명을 좀 굉장히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쉽게 한다고 했지만은 어렵게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내 설명을 듣고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처음부터까지 읽어보세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회로를 하나씩 다 따라가 보세요. 하나씩 전부 다. 코드 하나씩 다 따라가 보세요. 하나씩. 이 코드는 뭐, 이 코드는 뭐, 이 코드는 뭐 다 따라가 보세요. 그냥 쭉 읽고 넘어가지 말고. 페이지를 왔다 갔다 넘기면서 다 따라가 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또 읽어봐요. 그러면은, 아하,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하는 거를 어느 순간에 느끼게 될 겁니다. 사실 나도 처음에 이 제7장을 보고선요, 나도 한 번에 이해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막 처음에는 나도 이해가 잘 안 됐었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여러 번 보면 알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사실상 이 만호책의 제일 어려운 부분은 5장하고 7장입니다. 이 두 장만 여러분들이 그럭저럭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은 그 다음부터 암기 과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7장도 암기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7장부터는 거의 여러분들이 책을 외우는, 그래서 계속 읽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암기해야 될 부분 많기 때문에 기말고사도 객관식으로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객관식 잘 풀려면은 책 잘 보고 내가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내용들 그거 갖다가 자세히 기억을 하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7장부터는 연속문제풀이 없다고 그랬죠. 예, 더 이상 과제가 없습니다. 과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과제, 왜 과제 없지? 엉뚱하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책 내용과 이 슬라이드 내용을, 유튜브 내용을 열심히 보면서, 유튜브 내용이 여러분들 이 강의 내용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열심히 보면서 기말에 객관식 사지선다 문제를 갖다가 대비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사시험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과거에, 그 이전의 기사시험 문제들 요것들도 한번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기말고사 보는데 좀 시험을 쉽게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주는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다들 한번 요 로지 만드는 거 한번 실제로 한번 해봐요. 자, 이상.